그날 이후로 수영장 직원들이 그 아줌마한텐 다 허리 굽히고 인사해요. 여러분 동네에 그런 사람 한 명쯤 있으셨죠? 평소엔 말도 없고 조용히 다니는데 괜히 시비 걸었다가 큰일 날 것 같은 사람.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도 그랬습니다. 하얀 셔츠에 선글라스 신문을 넘기며 아이스커피 한 잔 마시던 중년 여성. 그 자리에 그냥 앉아 있었을 뿐인데 수영장 전체의 공기가 달라졌죠. 카페인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면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름 한낮의 뜨거운 햇살이 여의도 한강 야외 수영장을 내리쬐입니다. 평일 오후 2시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사무실에서 에어컨 바람을 쐬고 있을 시간이지만 이곳은 여전히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어요. 여름 휴가를 즐기는 가족들, 더위를 피해 나온 어르신들, 그리고 아이들의 물장구 치는 소리가 수영장 전체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수영장 한쪽 구석 파라솔 그늘 아래에 앉아있는 한 여성이 눈에 띕니다. 이현주 56살의 그녀는 검은색 선글라스를 쓰고 하얀 셔츠에 검은색 반바지를 입고 있어요. 손에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과 오늘자 신문을 들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여유로운 중년 여성의 모습이지만 그녀 주변에는 묘한 기운이 감돌고 있어요. 근처 평상에 앉아있던 아주머니들이 작은 목소리로 수군거립니다. 저분 매일 오시는데 누구세요? 아무도 말 못 걸어 뭔가 범상치 않아 보여. 누가 보면 학교 교장쯤 되는 줄 알겠어. 이현주는 이런 시선들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 조용히 신문을 읽고 있습니다. 가끔 아이스커피를 한 모금씩 마시면서 말이죠. 그녀의 왼쪽 팔뚝에는 희미하게 지워진 문신의 흔적이 보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보지 못해요. 수영장 관리소에서는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안전요원들은 아이들이 깊은 곳으로 가지 않도록 주의 깊게 살피고 있고 청소 직원들은 끊임없이 바닥을 닦아내고 있어요. 평범하고 일상적인 여름날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때 수영장 입구 쪽에서 뭔가 어색한 움직임이 포착됩니다. 검은색 조끼를 입은 남자 3명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들의 차림새는 여름 수영장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긴 바지에 구두를 신고 있고 목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목걸이 형태의 신분증을 걸고 있어요. 이현주는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주변 상황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경험으로는 저런 차림의 남자들이 이런 곳에 나타나는 이유가 뻔해요. 하지만 아직 섣불리 움직이지 않습니다. 단지 신문 한 모서리를 살짝 접어서 시야를 확보할 뿐이죠. 세 남자는 수영장 관리소 쪽으로 향합니다. 그들의 걸음걸이에서는 어떤 목적의식이 느껴져요. 이현주는 아이스커피를 한 모금 더 마시며 상황을 지켜봅니다. 그녀가 예상한 대로라면 곧 이 평화로운 오후가 뒤바뀔 것 같아요. 검은 조끼를 입은 세 남자가 수영장 관리소에 도착했습니다. 그중 가장 나이가 많아 보이는 남자가 관리소 직원에게 다가가더니 명함을 건네며 말을 시작해요. 시민안전감시단입니다. 오늘 이 구역 안전교육 점검차 왔어요. 관리소 직원은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명함에는 그럴듯한 로고와 함께 시민안전협회라는 이름이 적혀 있어요. 하지만 자세히 보면 종이 질도 좋지 않고 인쇄 상태도 조잡합니다. 저희가 그런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처음 듣는데요. 물론이죠. 최근 물놀이 안전사고가 많아져서 의무교육이 도입됐어요. 안 받으신 분들은 과태료 대상입니다. 세 남자 중 가장 젊어 보이는 김한도가 주변을 둘러보며 타겟을 물색하기 시작합니다. 외국인 관광객 몇 명이 보이고 혼자 온 중년 여성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온 젊은 엄마들이 눈에 띄어요. 전형적인 사기 조직이 노리는 대상들이죠. 이현주는 여전히 신문을 보는 척하면서 그들의 대화를 엿듣고 있습니다. 그녀의 오랜 경험으로는 저들이 정식 공무원이나 합법적인 단체가 아님이 분명해요. 말투부터가 전형적인 조직 출신의 냄새가 나거든요. 가장 덩치가 큰 최상만이 관리소 직원을 더욱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협조 안 하시면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윗선에서 이 구역 전체를 점검하라고 했거든요. 관리소 직원은 어쩔 줄 몰라 하며 매니저에게 전화를 걸어봅니다. 하지만 매니저 역시 명확한 지시를 내리지 못해요. 애매한 공문들이 최근 들어 많이 내려오고 있어서 이런 것도 그런 류인지 확신할 수 없거든요. 그러는 사이 세 남자는 본격적으로 행동에 나섭니다. 김한도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다가가더니 영어로 말을 걸어요. Excuse me, security check please. 관광객들은 당황하며 서로를 바라봅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공식적인 검사인 것 같아서 순순히 따르려고 해요. 이때 최상만이 나서서 통역을 해주는 척하며 말합니다. 안전교육비로 인당 5만 원씩 내시면 됩니다. 영수증도 드려요. 이현주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런 식으로 무고한 사람들을 우롱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성급하게 나서지는 않습니다. 그녀만의 방식이 있거든요. 주변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상황을 이상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아이와 함께 온 지연이라는 젊은 엄마는 불안한 기색을 보이며 아이를 자신 쪽으로 끌어당겨요. 저 사람들 뭔가 이상해 보여. 정말 공무원 맞나? 맞아, 저런 교육비를 현장에서 받는다고 자꾸 그러네. 세 남자는 이미 몇몇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상황이 복잡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그냥 돈을 내고 마는 거예요.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의심스러워하기 시작합니다. 이현주는 조용히 신문을 접고 아이스 커피 잔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제 움직일 때가 온 것 같아요. 세 남자는 성공에 고무되어 더욱 대담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10여 명으로부터 돈을 걷어들였고 아무도 제대로 저항하지 않자 자신감이 붙은 거예요. 최상만이 주변을 둘러보다가 파라솔 아래 혼자 앉아있는 이현주를 발견합니다. 저기 혼자 계신 분한테도 가봐야겠어. 김한도가 주위를 살펴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현주는 딱 봐도 만만해 보이는 타겟이었어요. 혼자 있고 큰 소리 낼 것 같지도 않고 적당히 돈도 있어 보이거든요. 세 명이 천천히 이현주 쪽으로 걸어갑니다. 그들의 발걸음에는 여유가 묻어나요. 지금까지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니 이번에도 쉽게 끝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현주는 그들이 다가오는 것을 뻔히 보면서도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선글라스를 벗어서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그들을 정면으로 바라봐요. 그녀의 눈빛에는 어떤 날카로움이 숨어 있습니다. 최상만이 가장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모님 안녕하세요. 시민안전감시단에서 나왔어요. 이현주는 대답하지 않고 그냥 그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침묵이 길어지자 김한도가 조금 더 친근하게 다가서려고 시도합니다. 이 구역에서 수영하시려면 안전교육을 받으셔야 해요. 간단한 절차라서 금방 끝나요. 그래서 얼마야? 이현주의 첫 마디가 나왔습니다. 직설적이고 차분한 목소리예요. 세 남자는 예상보다 쉽게 진행될 것 같아서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교육비가 5만 원이고요. 영수증도 드려요. 이현주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더니 가방을 뒤적이기 시작했습니다. 세 남자는 또 한 명의 호갱을 낚았다고 생각하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어요. 하지만 이현주가 가방에서 꺼낸 것은 지갑이 아니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낸 이현주가 화면을 보며 무언가를 확인하고 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세 남자를 다시 바라보며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 정재호 이름 알아? 순간 세 남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정재호라는 이름은 이 업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거든요. 정재호 그룹의 회장이자 재개발 사업의 실질적인 큰손이에요. 그리고 그들 같은 용역 업체들의 최상위에 있는 인물이기도 하죠. 왜 갑자기 그 양반 이름이 나와요? 이현주는 미소를 지으며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미소에는 뭔가 음흉한 기운이 담겨 있어요. 그 양반이 내 전남편이야. 세 남자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설마 이 평범해 보이는 중년 여성이 정재호 회장의 전 부인이라는 말인가요? 믿기지 않지만 그녀의 당당한 태도를 보면 거짓말 같지 않아요. 최상만이 당황하며 말을 더듬기 시작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저희는 그냥 교육비를. 내가 거짓말하는 것 같아. 이현주의 목소리가 한톤 낮아졌습니다. 그 순간 세 남자는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이 여자는 절대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그들이 지금까지 상대해온 일반인들과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김한도는 슬금슬금 뒤로 물러서려고 하지만 이현주의 시선이 그를 붙잡고 있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의 눈빛 같아요. 이현주는 휴대폰을 집어들고 화면을 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세 남자는 긴장한 채로 그녀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어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것을 느낄 수 있거든요. 참고로 말해두는데 지금도 그 양반이 내 번호 받아. 이현주가 말하면서 연락처를 찾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정말로 정재호라는 이름이 보여요. 세 남자는 점점 더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즘 너희들이 이런 작업 들어온 거 누가 윗선에 올린 줄 알아? 최상만이 식은땀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그냥 시민 안전을 위해서. 나야.
이현주의 단호한 한마디가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그녀가 이들의 불법 행위를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정재호에게 보고했다는 것도 말이죠. 세 남자는 이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벌여온 사기 행위가 이미 들통났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장 건드리면 안 되는 사람에게 신고당한 거예요. 이현주는 침착하게 휴대폰의 영상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벨소리가 몇 번 울리더니 곧 연결됐어요. 화면에 나타난 것은 정재호 회장 비서실의 정 실장이었습니다. 정 실장 지금 이 구역에 조폭 3명 있어. 화면 속 정 실장은 즉시 상황을 파악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현주와 정재호 회장의 관계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어떤 일인지 알려주세요. 이현주가 휴대폰을 돌려서 세 남자를 화면에 비춰줍니다. 최상만과 김한도 그리고 다른 한 명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여요. 시민안전협회라고 사칭하면서 사기치고 있어. 이름은 아직 안 물었고 보내드려도 돼. 정 실장의 목소리가 화면을 통해 들려왔습니다. 즉시 신원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른 조치가 필요하시면 말씀해주세요. 세 남자는 이제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특히 최상만은 정재호 그룹과 관련된 재개발 사업에 간접적으로 관여해본 경험이 있어서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잘 알고 있어요. 김한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 생각했어요. 지금 당장 그만두겠습니다. 하지만 이현주는 그들의 사과를 받을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이미 선을 넘은 일이거든요. 그녀는 계속해서 정 실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요즘 이런 식으로 활동하는 가짜 단체들이 많다더라고. 한번 싹 정리해줬으면 좋겠어.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에 즉시 전달하겠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이 상황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해 보였던 중년 여성이 갑자기 어마어마한 인물인 것처럼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앞서 돈을 뜯긴 사람들은 상황이 반전되는 것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이현주는 영상통화를 끊기 전에 마지막으로 정 실장에게 말했습니다. 혹시 이 사람들 신원 확인되면 나한테도 알려줘. 재미있을 것 같아. 네, 알겠습니다. 통화가 끊어지자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세 남자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서로를 바라보고만 있어요. 이현주는 천천히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세 남자를 차례대로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이제 어떤 차가운 기운이 흐르고 있어요.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야수가 깨어나는 것 같은 느낌이죠. 내가 예전엔 칼을 썼는데 지금은 통신을 써. 최상만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김한도는 뭔가 이상한 기운을 감지하기 시작했어요. 이현주의 왼쪽 팔뚝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문신 자국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내가 힘을 안 써도 세상이 널 밟아. 이현주가 말을 하면서 아이스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 여유로운 모습이 오히려 더 섬뜩하게 느껴져요. 마치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다는 자신감이 묻어나거든요. 여긴 수영장이 아니고 내 물이야. 김한도가 갑자기 무언가를 깨달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조직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도 전설처럼 전해 내려오는 인물이 있었어요. 90년대 중반에 활동했던 여성 해결사, 일명 붉은 칼꽃이라고 불렸던 사람 말이죠. 설마 이분이 그 전설이. 김한도가 중얼거리자 이현주가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미세한 미소가 번졌어요. 너 나 알아보네. 순간 김한도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자신의 추측이 맞았다는 것을 그녀가 확인해 준 거예요. 붉은 칼꽃 조직을 해체시킨 전설의 인물이 바로 눈앞에 있는 거죠. 최상만은 아직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이 아줌마가 뭔데? 형님, 이건 그냥 아줌마가 아니에요. 김한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경외감과 두려움이 동시에 드러나고 있어요. 이분이 붉은 칼꽃이에요. 최상만도 이제야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칼꽃이라는 이름은 그도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조직 세계에서는 금기어 같은 존재였으니까요. 이현주는 여전히 여유로운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이네, 이런 식으로 소개받는 거. 그녀가 일어서자 세 남자는 본능적으로 한 발짝씩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현주는 키가 그리 크지 않은 편이지만 지금은 거대한 존재감을 뿜어내고 있어요. 근데 너희들 내가 왜 조직을 나왔는지 알아? 3명 모두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들은 전설은 들어봤지만 자세한 내막까지는 모르고 있거든요.
배신해서가 아니야. 너무 더러워서 나온 거야. 이현주의 목소리에 어떤 차가운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과거에 대한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합법적으로 살아. 근데 너희 같은 애들이 또 나타나서 무고한 사람들 괴롭히는 거 보니까 예전 생각이 나네. 이현주의 말이 끝나자 세 남자는 완전히 기가 죽어버렸습니다. 특히 최상만은 이제야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돈을 뜯어내려다가 건드리면 안 되는 사람을 건드린 거죠.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점점 더 많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실랑이 정도로 생각했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낀 거예요. 특히 지영 같은 경우는 아이를 데리고 있어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김한도가 손을 벌벌 떨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저희가 신고하겠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어요. 뭘 신고하게? 자수하겠다는 뜻이요. 사기 행위한 거 다 신고할게요. 이현주는 그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보통 자진해서 선을 긋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니까요. 그럼 빨리 해. 그리고 오늘 받은 돈 다 돌려줘. 네, 알겠습니다. 세 명은 서둘러서 오늘 받았던 돈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속았던 사람들이 하나씩 다가와서 돈을 돌려받기 시작해요. 외국인 관광객들도 상황을 이해하고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때 김한도가 몰래 휴대폰으로 이 장면을 촬영하고 있었다는 것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는 나중에 이 영상을 SNS에 올릴 생각이었거든요. 전설의 붉은 칼꽃을 실제로 목격한 역사적 순간이라고 생각한 거죠. 최상만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 절대 안 하겠습니다. 이현주는 그의 말을 듣고 피식 웃었습니다. 너 나 못 알아봤지? 만약 알아봤다면 처음부터 시도도 안 했을 거야. 네, 맞습니다. 그래, 그럼 이제 꺼져. 다시는 이런 곳에서 이런 짓 하지 마. 세 명은 고개를 깊숙이 숙이고 황급히 그곳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이현주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했어요. 참, 그리고 김한도. 김한도가 놀라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이현주가 자신의 이름을 어떻게 알고 있는 거죠? 네, 형님. 그 영상 올리면 너 죽어? 김한도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자신이 몰래 촬영한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는 서둘러서 휴대폰의 영상을 삭제하려고 했지만 이미 SNS에 업로드가 완료된 상태였어요. 아, 이미 올렸구나. 이현주의 목소리에서 약간의 아쉬움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크게 화내지는 않았어요. 어차피 자신의 정체가 완전히 노출된 것도 아니고 오히려 경고의 효과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뭐 됐어. 대신 댓글로 사과문 써. 그리고 앞으로 착하게 살아. 네, 알겠습니다. 사건이 있은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한강 수영장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지만 그날의 일화는 여전히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어요. 특히 김한도가 올린 SNS 영상이 예상보다 많은 관심을 받으면서 화제가 되었거든요. 한강 선배님 전화한 방해 끝. 진짜 권력자는 웃기만 한다. 댓글들이 계속 달리고 있고 조회수도 수만 회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현주의 정체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영상에서는 그냥 신비한 아줌마 정도로만 보이거든요. 이현주는 여전히 매일 같은 시간에 수영장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도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아이스 커피를 마시며 신문을 읽고 있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사람들이 그녀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모님 안녕하세요. 지연이 아이를 데리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녀는 이현주에 대해 묘한 친근감을 느끼고 있어요. 강한 사람이지만 악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알았거든요. 응, 안녕. 오늘도 수영하러 왔구나. 네, 날씨가 좋아서요. 그런데 정말 대단하세요. 그날일. 이현주는 별것 아니라는 듯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냥 못된 놈들이 설쳐서 조용히 시킨 것뿐이야. 하지만 지연은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어떤 백그라운드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었거든요. 이때 수영장 입구 쪽에서 또 다른 방문자가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깔끔한 정장을 입은 젊은 남성이었어요. 그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이현주를 발견하고는 직진으로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젊은 남성이 정중하게 인사를 하자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회장님이라고 했나요? 설마 이분이 정말 어떤 회사의 회장인 건가요? 응, 수고 많아. 여기까지 왜 왔어?
다음 주 정무회의 일정을 확인받으려고 해서요. 국회의원 몇 분이 참석 의사를 밝히셨는데 이현주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마치 이런 일이 일상인 것처럼 말이죠. 보좌관인가? 네, 김 의원 보좌관입니다. 김 의원이면 김상철 의원 말이지. 맞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제 완전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 여성이 도대체 누구길래 국회의원 보좌관이 찾아와서 회의 일정을 논의하는 걸까요? 지연은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자신의 아이를 봐주던 친절한 아줌마가 이런 엄청난 사람이었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이현주는 보좌관과 간단히 일정을 조율한 후 그를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며 다시 신문을 펼쳤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녀는 전혀 부담스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관심이 나쁘지 않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어차피 숨길 생각도 없었고 적당히 알려지는 것이 오히려 예방 효과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사건이 있은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한강 야외 수영장은 완전히 평온을 되찾았고 여름의 마지막 더위를 즐기려는 사람들로 여전히 붐비고 있어요. 폭염 속에서도 사람들은 웃고 떠들며 물장 굳히는 소리가 수영장 전체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현주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오늘도 검은 선글라스에 하얀 셔츠 그리고 손에는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신문이 들려 있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확실히 다른 점이 있다면 이제 사람들이 그녀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모님 오늘도 나오셨네요? 수영장 관리소 직원이 정중하게 인사를 건넵니다. 그날 이후로 모든 직원들이 이현주를 특별하게 대하고 있어요. 정확히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엄청난 사람이라는 것만은 확실하거든요. 날씨가 좋네. 이현주는 여전히 다정하게 대답합니다. 권력이 있다고 해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따뜻하게 대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죠. 근처 평상에서는 아직도 그날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조폭들 뉴스타 때 결국 감옥 갔다더라. 맞아,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고 하던데. 그날 받지 전화 한 통에 다 무릎 꿇던 거. 정말 대단했어. 영화 같더라. 지연이 아이와 함께 수영을 마치고 이현주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녀는 이현주를 더욱 존경하게 되었어요. 이모님 정말 감사해요. 그날을 뭘 당연한 일 했을 뿐이야. 아니에요. 이모님이 없었으면 저희도 당했을 거예요. 이현주는 지연의 아이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는 이현주를 할머니처럼 따르고 있어요. 할머니 오늘도 수영장 지켜주세요. 그래 할머니가 지켜줄게. 아이의 순수한 말에 이현주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런 순간이야말로 그녀가 지금의 삶을 선택한 이유예요. 과거의 피비린내 나는 일들을 뒤로하고 이렇게 평범하지만 의미 있는 일상을 지키는 것 말이죠. 오후가 되자 수영장은 더욱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을 앞두고 나온 직장인들, 여름 휴가를 즐기는 가족들, 그리고 더위를 피해 나온 어르신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이현주는 이 모든 풍경을 바라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평화로운 일상, 이것이 바로 그녀가 원했던 거예요. 과거에는 칼로 문제를 해결했지만 지금은 지혜와 인맥으로 더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정재호였어요. 여보세요. 수고 많았어. 깔끔하게 처리됐다. 그래 다행이다. 앞으로도 이런 일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해. 알겠어. 고마워. 통화를 끊고 나서 이현주는 다시 신문을 펼쳤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은 부동산 정책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그녀는 기사를 읽으면서 앞으로의 상황을 예측해보고 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자 수영장의 분위기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더위에 지친 사람들이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이현주도 슬슬 자리를 정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신문을 접고 아이스 커피 잔을 비운 후 가방을 챙겼어요. 오늘도 평범하고 평화로운 하루였습니다. 내일도 또 올게요. 관리소 직원에게 인사를 건네고 나서 이현주는 천천히 수영장을 나섰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에는 존경과 경애가 섞여 있었어요. 한강변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아무 일 없이 하루가 지나갔고 내일도 또 평범한 일상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이현주에게는 이런 평범함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것이었습니다.